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나이키 투자 분석 및 시장 전망입니다. 나이키의 최근 주가 움직임, 또 실적, 그리고 앞으로 전략 변화까지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핵심 정보들 저희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나이키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시각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더군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실적 숫자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나이키의 장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핵심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최근 시장 반응부터 좀 보면요. 2025년 7월 중순 기준으로 나이키 주가가 약 72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한 달 사이에 16% 넘게 올랐어요. 네, 꽤 많이 올랐죠. 이게 아마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반영된 것 같고, 특히 그동안 좀 부진했던 중국 시장이나 디지털 판매 쪽, 여기서 좀 회복 신호가 보인다. 이런 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컸죠.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주가는 괜찮았는데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보면 이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줄어서 11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86%나 급감을 했어요. 0.14달러. 86%요? 와. 네, 86%.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그 86%라는 숫자가 지금 나이키가 겪고 있는 압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시아 일부 지역, 특히 중국 쪽 수요 부진이 계속 이어졌고요. 또 과잉 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도 있었고, 전반적인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EPS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어요. 그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용 관리는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은 나이키가 지금 대대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재고를 줄이는 걸 넘어서요. 제품 라인업 자체를 좀 간소화하고 있어요. 간소화요? 네, 할인 판매는 줄이고 대신에 수익성이 높은 핵심 스포츠 의류나 신발, 여기에 집중해서 브랜드 가치를 다시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뭐랄까 일종의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엄화 전략이라. 그게 근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잘 통할까요? 요즘 소비자들 가격에 민감한 분들도 많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죠. 하지만 동시에 나이키는 그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자체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하고 고객 데이터 활용한 마케팅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프리미엄화 전략이랑 디지털 강화, 이게 잘 맞물려 돌아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하고 브랜드 파워를 둘 다 높여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결국은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나이키의 방향을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나이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외부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평가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오크마크 캐피털 같은 일부 투자 펀드는 나이키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이번 구조 조정의 잠재력, 이런 걸 좀 높게 평가하면서 여전히 주요 투자 종목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도 매수 의견 내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긍정적이네요, 그래도. 네, 아무래도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 또 변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겠죠. 물론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또 리스크 요인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일단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요. 특히 나이키한테는 정말 중요한 중국 시장의 소비 심리가 언제 확실히 살아날지 이건 아직 좀 미지수예요. 환율 변동성도 계속 부담이 될 수 있게요. 그렇죠. 중국이랑 환율은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임금, 물류비 이런 비용 압박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오히려 재고 정리나 마케팅 강화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이 수익성 개선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지금 나이키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이나 주가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가진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그러니까 프리미엄화랑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당장의 실적 숫자보다는 이 전략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재고는 좀 정상화되고 있는지, 비용 효율은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좀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 회복 속도, 이것도 계속 주시해야 할 포인트고요. 결국은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장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관건이겠군요. 나이키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나 전략 평화가 정말 성공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 이 변화에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과실도 크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계속 집중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신중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이키의 펀더멘탈 변화를 추적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나이키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접하신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이키의 이번 대대적인 변화, 이게 단순히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미래 스포츠웨어 시장의 판도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지,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